오늘 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조금 연관돼 있어요. 함수 특강에서 1차 함수 직선했던 거랑 조금 연관이 돼 있어서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만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다른 고난도 문제랑 연계돼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가 나오고 직선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 얘에 접하는 어떤 선이랑 얘와의 뭐 거리를 묻고 막 이런 직선과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직선을 못 만들면, 문제 설계를 못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 직선의 방정식 또 중요합니다. 그냥 수상 다 중요해. 알았지? 자, 먼저 직선 보겠습니다. 직선. 얘 직선 맞죠? 직선에는 뭐가 있어? 아까 했던 건데. 직선에는 그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가 있지. 그 기울기는 어떻게 측정해요? 그 기울기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뭐분의 뭐? 이거 해줄게. 자,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요, x1, y1이고 여기가 x2, y2라는 두 점이 있어. 저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심지어 아까 했던 거예요. 저기요. 그치?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지.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근데 그러니까 뭐 1, 3, 2, 7 이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작고 얘가 작게 7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상관없이 방향만 일치시키면 돼. 여기서 이걸 뺐으면 여기서도 이걸 빼면 돼. 알겠어요? x는 얘가 더 크니까 여기서 빼고 y는 얘가 크니까 얘부터 빼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만 순서만 안 헷갈리게 빼면 됩니다. 그러면 x2-x1이 x의 변화량, 그 다음에 y2-y1이 y의 변화량. x가 이만큼 변화할 때 y가 이만큼 변화했어 요 해서 직각을 만들어 놓으면 이만큼이 기울기가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가 세타래.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지. 지금 나 뭐 했어? 밑변분의 높이 한 거 맞아? 밑변분의 높이지. 밑변분의 높이, 세타. 기억나는 거 뭐 있어? 세타가 들어가고 밑변분의 높이를 했어요. 뭐가 기억날까?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지금 뭐 한 거야? 밑변분의 높이 한 거지.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요? 탄젠트 세타랑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각함수까지 배우고 나면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로도 표현할 때가 옵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하나만 더. 자,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여기 똑같은 점이 있어. 여기를요 x3, y3로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거 두 개 가지고 만든 기울기나 요 두 개 가지고 만든 기울기나 얘랑 얘 가지고 만들 기울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세 점을 주어지고 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어요 라고 하면 예시를 볼까? 예시 만들 게 있나? 이렇게 할까? k,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있다 칩시다. 요 세 점이 일직선에 존재한대.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니까 요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기울기가 항상 같아야 되지. 그러려면 x좌표끼리 뺀 거분의 y좌표끼리 뺀 거, 이거분의 뺀 거분의 이거분의 뺀 거, 또 이거 한 거, 이거 한 개 모두 같다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k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기울기를 가지고 그 기울기들이 서로 같다 놓고 풀면 돼요. 이거는 미리 했고.
그래서 기울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의 방정식은요, 원래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거를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써. 근데 아까 전에 했죠? 직선은 또 뭐랑 같다고 그랬어? 무슨 함수? 1차 함수랑 같다고 그랬지. 근데 1차 함수의 기본형은 이거란 말이야. y는 ax 플러스 b. 그치?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 풀 때는 이게 더 쉬워. 표현은 저렇게 많이 하지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놓고 함수의 형태로 받아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저것처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 직선, 얘도 직선. 그 다음에 직선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얘는 좀 특별한 애야. 어차피 얘도 나중에 이거나 이걸로 고쳐 풀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아, 목 아파. 3시부터 떠들었더니 목 아파 죽겠어. 이거 2시간을 어떻게 넣어야지? 3시간을? 왜 덥지? 이거 쟤는 또 왜 안 오지? 아이고. 자, 직선을 만들 겁니다. 직선을 만들 건데 조건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달라. 먼저 기울기랑 y절편을 알 때, 두 번째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네 번째가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에 따라서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나와도 직선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랑 y절편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이것도 있지만 y는 ax 플러스 b도 있다고 그랬지. 얘 a가 뭐야? 기울기. b가 뭐야? y절편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를 알고 y절편을 알아. 기울기가 이렇게 할까? 다 주자. 기울기 2, 3, x절편 4, 마3, 2점이면 1,3이랑 마이너스 2,7, y절편 3, 1점, 2,3. 다 만들었습니다. 자, 기울기가 2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먼저 y는 2x 하고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y절편 뒤에 뭐 나와? 3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더해주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 기울기를 알고 y절편을 알고 이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랑 한 점을 안 돼요. 그럼 먼저 뭐 만들어야 돼? y는 2x 플러스 b를 만들어. y절편 모르잖아, 맞지? 근데 지나는 한 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 점은 여기에 넣어서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 맞아요? 지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대입을 하면 x에는 2, y는 3 넣으면요, y 3이니까 3은 x에다가 2 넣어서 4 플러스 b니까 b는 몇이야? b는 몇?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식이 완성된 거 맞아요? 직선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기울기도 몰라요.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x의 좌표끼리 뺍니다. 빼면 몇 나와요? 1 빼기 마이너스 2는 3. y좌표끼리 빼면요, 3 빼기 7은 마이너스 4. 내가 할게 그냥. 그럼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온 거지. 얘가 기울기야. 그러면 y는 기울기 x 플러스 똑같이 y좌표는 몰라. 그 다음에 둘 중에 아무거나, 얘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얘를 집어넣으면 둘 다 안 편하네.
3은요, y가 3이잖아. 3은 x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b가 나오죠. 그럼 b는 몇일까요? b는 몇? 3분의 13입니다. b가 3분의 13이니까 원래 식은 3분의 13 이렇게 해서 직선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먼저 구하고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 하나 알고 있으니까 대2. 얘는 x를 편이 4고요. y를 편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에 좌표는 몇이야? 몇 콤마 몇? 4,0. 여기 좌표는 몇이야? 보이죠 여기? 0, 마이너스 3. 이것 때문에 안 보이나? 0, 마이너스 3. 그러면 얘와 얘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맞아?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거 한 점. 하면 얘는 4 증가했고요. 얘는 3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y는 4분의 3 x 하고 y절편을 알고 있잖아. y절편에다가 갖다 붙여주면 되죠. 이게 더 빨라요. 이게 더 빨라. 이게 더 편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직선 만드는 것 중에 이거 있다 했잖아.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게 뭐냐면 이거 알고 있을 때 여기에 x절편 들어가고요. 여기에 y절편이 들어가면 직선이 똑같이 나옵니다. 얘랑. 그러니까 x절편, y절편 알고 있으면 4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y는 1. 이렇게 써도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얘랑 얘를 정리해서 만든 게 요겁니다. 근데 어차피 쟤를 만들어 놓고 또 정리를 해야 돼. 그럴 바에는 그냥 기울기 찾고 y절편 붙이고 해서 이렇게 푸는 게 더 빨라요. 알겠지? 이렇게 하세요. 물론 이렇게 나와도 이게 직선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이게 직선이다라는 것만 알고 문제를 풀 때는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해서 직선을 표현하고 만드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깜짝이야. 들어오세요. 엥? 저거는 하원하는 건데.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봐봐.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각각 두 개, 아니 하나씩 해서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세요. 다 구하셨나요?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먼저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길이 뺍니다. 그럼 분모 몇 나와? 0 나오지. 그럼 이런 거 있어 없어? 분모가 0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x 길이 빼면 나오긴 나와요. 6 돼요. 근데 y 길이 뺐더니 뭐 나왔어? y 길이 빼면 0 나오지. 그럼 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 맞아? 그치? 그럼 기울기가 0이면 뭐야? X축에 수직하는 X축. 그치? 기울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분모가 0 나왔어. 그 얘기는요, 위로 올라가는 애고요. 기울기가 0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누워있는 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걸 기울기 만드는 것보다 얘도 x는 1을 지나고 얘도 x는 1을 지나고 있지. y 값은 계속 바뀌는데 x는 1로 고정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쓰시고요. x는 1이라는 방정식을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x 값은 변하고 있어. 이노도 8, 마사노도 8. 그 얘기는 y 값이 항상 8인 방정식 y는 8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책에는 이걸 막 구분을 해놨거든. 뭐라고 해놨더라?
그러니까 두 점을 막 지날 때 x1, y1 그다음에 x2, y2 해가지고 x1이랑 x2가 다를 때 x1이랑 x2가 같을 때 막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하지 말고 그냥 보고 나서 같은 게 있잖아. 두 점을 지났는데 같대. 그럼 두 점을 이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여기 있는 점이랑 이 점을 이어야 될 거 아니야. 두 점 이렇게 이을 거 아니야. 근데 같은 게 있잖아? 그러면 거기를 그대로 지나겠죠. 여기도 어떤 애 8이랑 어떤 애 8이 있대. 두 점을 지났는데. 그럼 두 점을 이으면 이런 지는 생기겠죠? y는 8을 항상 지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케이스 나와서 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됐지?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뭐 혹시 몰라 사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자, 기울기를 몰라요. 그리고 x1, y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을 내가 구하고 싶어. 기울기는 모른대. 근데 내가 이 점을 어떤 점을 지나는 항상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 다르게 말해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어떤 점 하나가 있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몇 개 나올까? 몇 개 나올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무수히 많이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기울기가 안정해져 있으니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을 하나의 식으로 쓰고 싶은 거야. 어떻게 쓰냐면요. 기울기는 모르잖아요. 일단 m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y는 m에 x인 에 맞지? 일단은 기울기가 모르니까 기울기 m으로 놨어. 근데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 맞지?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 이 점을 지나도록 항등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 맞아요? 그치? 그러면 y 대신에 y1 대입할 거고 x 대신에 x1을 대입해서 얘가 항등식이 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y 대신에 y1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y1 됐어. 이거 몇 나와? y1 빼기 y1은 0은 m 곱하기 x 대신에 x1 집어넣을게요. x1 마이너스 x1이요. 이게 몇 나와요? 0 나오지. 0은 m 곱하기 0이니까 0은 0이니까 항상 항등식 나오는 거 맞지? 이렇게 항등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 식은 아까 말했던 이 x1, y1을 항상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하게 된 거야. 기울기는 m이니까 계속 바뀔 거란 말이야. 기울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그거를 다 표현한 게 이 방정식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m에 x-x1이고 그 다음에 y1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바뀌지.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고정되어 있는 그 점을 지나는 모든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저거 나중에 맨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 파트가 있거든? 거기서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게 평행 이동이랑 관련이 있는 파트라서.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에 됐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됐죠? 그래서 직선을 만드는 것까지, 결정 짓는 것까지 했고요.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랑 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렸네? 4개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4가지의 직선 형태가 나오지 않나요? 올라가는 거. 요 위에 두 개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라고 하면 얘는 a가 몇인 거야? 양수, 음수? 양수.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애잖아? a가 양수죠. 밑에 두 개는 a가 음수인 애들이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음수겠죠. 그 다음에 b는 뭐라 그랬어 여기서? y절편이라고 그랬지. y절편이 지금 여기서 몇이에요? 양수지. 얘는 b도 양수인 경우. 얘는 y절편이 양수, 음수? 음수니까 b가 음수. 얘는요,
y절편이 음수, 얘는 b가 양수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도 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나타나 있으면 이거면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위로 향하는 그래프. 응?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부호를 결정할 거야. 지금은 이 그래프와 이걸 보고 A랑 B의 부호를 결정했죠. 이번에는 저 그림과 이 식을 보고 A, B, C의 부호를 결정할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면 돼,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될까? 얘는 지금 이것만 보고 기울기를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그럼 기울기를 알 수 있는 형태인 쟤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by는 이 형식이겠습니다.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g. 그다음에 y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얘가 기울기, 얘가 y절편이잖아. 그럼 첫 번째 애는 기울기가 양수지. 그 얘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고요. y절편도 양수죠.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인 거 맞아요? 그치? 그 오른쪽 거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고, 이거 힘들어. 진짜 힘들어. y절편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b분의 c가 음수죠.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나갔어. 밑에 것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꾸고 또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꿨어. 그 얘기는 뭐야? 둘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달라야지 곱해서 음수 나오죠. 얘도 둘의 부호가 다르다. 그 다음에 얘도 바꿀게요. 바꾸고 얘도 바꾸고. 그럼 이렇게 나왔어. 둘의 부호가 어때요? 다르다. 둘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이렇게 해서 밑에 거까지 결정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외울 수는 없어. 경우마다 얘가 양수고 y절편 양수일 때는 이게 나오니까 뭐 풀풀 이걸 외울 수는 없어. 절대 못 외워. 절대 못 외우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대충 뭐 양수 음수다 그러면 대충 그려봐가지고 넘겨서 이 형태 만든 다음에 플러스 음수 이거 직접 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빠르게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외우는 건 안 돼요. 언젠가 까먹기 때문에. 됐지?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 끝났습니다. 와, 35분? 할 게 겁나 많은데? 그 다음에 이거를 할까 말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걔 직선이니까 교점이 하나가 생기겠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했지. 어떤 한 점을 지날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는 배웠죠. 기울기 n하고 지나는 점. 그러면 바로 예시로 해볼게요. 요거의 y는 그림 좀 이상하지만 그냥 보세요. y는 x-1이고 얘가 y는 2x-5예요. 그러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까? 교점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교점은 어떻게 찾아?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죠. 또 다른 방법. 그치, 같다고. 어떤 두 개의 함수가 같은 거잖아. 지금 1차 함수 두 개가 같다잖아. 옛날에 했죠.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났대. 그럼 이 교점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둘이 갖다 놓고 풀려고 그랬죠. 연립보다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얘랑 얘가 갖다 놓고 풀면 x-1이랑 2x-5가 같대요. 넘기고 넘기면 x는 몇 나오는 거야? 4가 맞아? 4네. x는 4지. 그 x4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y 몇 나와요? y 3이지. 그럼 교점은 몇 콤마 몇? 4,3을 지나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를 몰라요. x-4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몰라. 그 문제에 따라서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아예 기울기가 몇이다 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기울기가 2이면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m 대신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교점을 지나는 거는 아까 했던 거 정점 지나는 걸로 그대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직선에 위치 관계가 있어요. 지금 쟤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말고요. 또 어떤 위치 관계가 있을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두 직선이 뭐 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고 평행하는 경우. 평행하는 경우 또 수직으로 접하는 경우. 수직으로 접한다기보다는 만나는 게 맞아요.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그치? 그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의 특이 케이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의 특이 케이스. 그 다음에 또 두 직선이 뭐 하는 경우? 엇갈리는. 엇갈리는 거는 저거 아니야? 또 어떤 경우? 빨리 생각해.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 겹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는 거는 여기에 특이 케이스인 거.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평행하대. 그러면 뭐랑 뭐가 같은 거야? A랑 C가 같은 거. 그치? A랑 C. 얘네들의 기울기가 서로 같은 거죠. Y절편은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이 상황이 됩니다. 기울기도 같으면서 Y절편까지 같은 일치하는 경우. 평행하려면 Y절편은 달라야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뭐가 달라야 돼요?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Y절편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경우는요. 두 직선에 얘와 얘의 기울기가 만약에 얘가 M1, M2 두 기울기가 있지. 기울기의 곱. 그러면 M1과 M2를 곱한 건데 얘네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요. 왜냐하면 이게 한 시간에 할 수가 없는 양이구나. 자, 왜냐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요 수직입니다. 맞아요. 수직으로 만나고 있지. 얘를 y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m1x를 하자. m1x 플러스 n1 요 직선을요 y는 m2x 플러스 n2라고 하겠습니다. m은 기울기, n은 y절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b, 요 기지가 c, 요 기지가 d, 요 기지가 e야. 직각이고 직각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식들이 꽤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 막 불러봐. D제곱 더하기 T제곱은 A제곱이다. 다시. D제곱 더하기 T제곱은 A제곱. C제곱은 A제곱이다. 그치? 그것도 있지. 또 A 곱하기 B는 D 곱하기 2다. A 곱하기 B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D 곱하기 C야. DE D 더하기 E 곱하기
있어요. 그치? 걔는 넓이를 이용한 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가 넓이고, 또 이거 곱하기 이거가 넓이니까 그거 되는 거고, 또 너네 다 했던 건데요. 중학교 때. 또 뭐 있냐면요. 이거 있어요. 요거의 제곱은 전체 곱하기 왼쪽 거. 오른쪽의 제곱은요. 얘 제곱한 거는 이거 제곱은 전체 곱하기 왼쪽 거. 오른쪽 거 위에 거 제곱한 거는 전체 곱하기 오른쪽 거.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C제곱은요. D 곱하기 2라는 식도 있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증명을 할 건데, 좀 많이 힘드네. 공간이 너무 좁은데, 여기.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나? 자. 얘의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 맞아요? 그치? 그럼 M1의 기울기는 D분의 C지. 그럼 얘는요, D분의 C지. 얘의 기울기는 X 증가량. 이거분의 이거 맞아요? 그치? 그러면 M2, 얘의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C가 되는 거 맞아요? 맞아? 이 점에서 1로 갈 거야. 그러면 X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고, C는 감소했잖아, 아래로. 그러면 마이너스 C겠지.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C가 이거의 기울기일 거고, 두 기울기, D분의 C, 그 다음에 이 식을 변형시키면 양변 D2로 나눌게요. 그러면 D분의 C 곱하기 2분의 C는 1 되는 거 맞지? D분의 C가 뭐야? M1. 2분의 C가 뭐야? 마이너스 M2가 1인 거 아니야? 그 얘기는 M1과 M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할 때. 증명을 됐으니까 이제 그냥 써먹으시면 됩니다. 얘네가 수직을 해요. 그러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제는 써먹으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증명입니다. 힘들어. 됐죠? 까지 하고 워타임 44분 마지막 내용. 오늘 딴 거 다 몰라도 얘만 알고 가면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제는 큰일 나요. 옛날에는 고1 때 아니고 고2로 올라가면서 문이과를 결정했거든. 문과이과, 자연계, 인문계. 그때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가면서 내가 문과일지 이과일지를 결정을 하는 걸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때 선생님들이 물어봤던 게 이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알아? 모르면 문과해. 가 이겁니다. 물론 알아도 문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많이 나와. 아까 전에 내가 직선 중요하다 했지. 그 직선이 전부 다 얘랑 결합해서 나옵니다. 뭐 누구와의 거리, 원 가서도 나올 거고요. 나중에 3차, 4차 가도 계속 나올 거야. 얘 모르면 진짜 안 돼. 내가 옛날에 수상할 때 이거 외우라 하지 않았어? 기억나? 그치? 수상 나라 복습할 때. 그래서 기억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쓰는 거는 모르겠죠. 아이씨. 그렇죠. 반 맞췄어. 자, 어떤 점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이 점이요, x1, y1이라고 하고요. 이 직선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여기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거리 아니야? 이거 d 맞아요? 그치? 저 d 구하겠습니다. d는요, 공식을 먼저 쓰면, 루트, 요 직선의 x계수와 y계수를 제곱해서 구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씌운 거. 분의. 분자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절대값 안에 요 식이 들어갈 거예요. 식이 들어갈 건데 x랑 y 자리에는 이 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 x1 더하기 b, y1 플러스 c가 들어가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옵니다. 물론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 쟤를 안 외워도 문제는 풀 수 있거든. 근데 한 문제 푼다 한 20분 걸립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몰라. 근데 저를 까먹었어. 문제 푸는데 까먹었어. 그러면 어쨌든 얘와 요거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이 점을 알아. 그럼 내가 이 점을 구한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면 되지. 점과 점 사이도 까먹었어. 그러면 이 점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점을 알아야 돼. 이 점을 구해야 돼. 그럼 이 점을요 x2, y2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점을 알았으니까 두 점을 잡아놓고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직선 있잖아. 이 직선이랑 얘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를 놓고 하면 식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x2랑 y2를 구해요. 그 다음에 x2, y2를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얘를 구하면 됩니다. 이거 한 문제 푸는데 한 10분 걸려요. 10분 넘게 걸려. 이런 식으로 풀면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번화 시킨 게 근해 공식처럼 이거를 1번화 시킨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외워주세요. 이거는 알았지? 그냥 이렇게 이런 유도 과정을 거쳐가지고 걔가 1번화 된 게 쟤입니다. 얘를 연립하고 뭐하고 똑같은 루트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연립 과정에서 별로 쉬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해보세요. 다 구하셨나요? 자, 공식 대입하겠습니다. 공식 대입하면 분모는 누가 들어가냐면 2의 제곱과 3의 제곱의 합, x와 y 계수의 제곱의 합. 그러니까 2의 제곱 4 더하기 9의 루트 씌운 거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절대값을 씌워주고 x에 2, y에 y 들어가면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더하기 7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분모 루트 13분의 1, 8이니까 8. 얘 유리화 시켜주면 13분의 8 루트 13. 이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문제를 설계를 해서 이 점과 이 점 한 다음에 이거 이 점 x2, y2 잡고 직선 구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구하고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됐지? 자, 여기까지 하면 됐고 시간 50분. 이거 닫으면 안 되는데.
한 문제만 봅시다. (1227번) 177쪽입니다. 문제 써줄게. 기다려봐. 같이 풀겠습니다. 문제는요, 두 직선을 주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점과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점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점이 안 주어졌어. 그래서 당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두 직선이 지금 평행한 거 맞아요? 기울기가 같잖아. 그치? 평행하지? 평행하면 어차피 직선은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거리나 여기에서의 거리나 여기에서의 거리가 다 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두 직선을 임의로 잡아놓고 둘 중에서 아무거나 한 직선 위에 점을 잡으세요. 3x 플러스 y는 8을 만족시키는 x, y 값 잡을 수 있어요? 0,8을 잡아도 되고 x, 0, y 팔려면 성립하지? 아니면 2,1을 잡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 0 만드는 게 편해서 항상 0,8을 잡겠습니다. 0,8은요 3x 플러스 y는 8을 만족시키는 한 점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는 이 점과 여기 있는 3x 플러스 y는 k랑 이 직선이랑의 거리를 했을 때 루트 10이 나오면 되는 거 맞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을 쓰기 위해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d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9 더하기 1이니까 10이죠. 분의 0,8을 대입하겠습니다. 절대값 안에다가 x에다가 0 넣으면 0 y에다가 0 넣으면 8 마이너스